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산타페 풀체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산타페가 외관은 많이 공개가 됐죠? 오늘은 실내와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이전 모델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옵션과 또 구성,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실내 포인트들을 한번 딥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산타페 왜 이렇게 나왔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산타페가 굉장히 상징성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 최초로 현대자동차 독자적으로 만든 SUV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이제 산타페의 색깔이 좀 없는, 그랜저 하면은 뭔가 확실한 아이덴티티와 색깔이 있잖아요. 하지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색깔과 헤리티지가 좀 약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산타페가 뭐 갤로포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산타페만의 뭔가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처음에 등장했었던 이 HDRM, 이런 포인트들, 테일램프와 실내 곳곳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H의 라인들은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를 통해서 산타페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원래 지금 현대가 뭘 하고 있죠? 심리스 호라이즘 램프,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 데일 램프를 코나, 소나타, 그랜저 다 넣고 있죠. 근데 이번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 DRL이 아닌 H 형태의 로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타페만의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한 현대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단 이 산타페를 본다면 뭔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각지고 박시하면서도 되게 존재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런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가 뭐가 있어요? 뭐 지프의 랭글러, 아니면은 포드의 브론코, 벤츠의 G바겐, 랜드로버의 디펜더가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산타페도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만 아웃도어, 뭔가 오프로드 차처럼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행사장의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정통 오프로드, 진짜 아웃도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연비나 효율성이나 공력 성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엔진 라인업을 두 가지가 나옵니다. 2.5 터보 가솔린과 1.6 하이브리드가 나오는데요. 2.5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81마력, 그리고 연비가 무려 11km가 나옵니다.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35마력에 공식 연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꽤 높은 효율성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비나 그리고 효율성이 좋게 나오는 이유는 공기저항 개수 때문입니다. 이 산타페 풀체인지가 무려 0.29의 공기저항 개수를 보여주는데요. 이 정도 공기저항 개수는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이 공기저항 개수가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요즘 뭐를 좀 신경 써서 만들고 있죠? 전기차 만들잖아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EV9 출시됐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기차 중에서도 공기저항 개수가 가장 잘 나왔다. EV9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공기저항 개수를 많이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전기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각져 있는 박시한 디자인의 내연기관에도 공기저항 개수를 추가를 해서 연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 포인트에 이 공기저항 개수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후드의 높이, 그러니까 본넷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높으면은 공기저항 개수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딱 떨어지는 수평, 수직, 직각형의 디자인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포인트 중에서도 이 그릴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액티브 에어 플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하로, 안쪽에는 내장형 에어 플립, 이제 위쪽에는 액티브 에어 플립이 들어가 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의 그릴과 하단의 에어 플립의 공간을 좀 넓혀서 공기가 위쪽은 넘어가게 만들고 밑에 에어 플립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공기를 나눠서 이 저항을 최소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넷의 이 라인 자체도 공기의 흐름을 위해서 이 끝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뿐만일까요? 이 사이드미러 디자인 역시도 공기 저항 개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H자 이 라인이요. 단순히 이 연결되어 있는 DRL과 뭔가 통일감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끝에 보면 에어 커튼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공기 저항 개수를 위한 포인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휠하우스 안쪽에도 이 방음 패드를 추가해서 조금 더 조용한 정성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보통 이 휠아치 클래딩도 되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SUV를 보면. 근데 산타페는 이런 좀 수평 수직 이런 디자인들이 많은데 약간 휠아치 클래딩을 유려하게 가져가서 유선형한 라인을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을 살려준다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깡통부터 풀옵션까지 다양한 산타페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카탈로그를 보면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록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고 옆에 세워져 있는 이런 캘리그라피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던 마름골 형태의 그릴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A자 형태의 이 DRL은 기존과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총 9가지의 컬러가 있습니다. 이쪽에 딱 세워져 있는 이 컬러가 어찌 보면 메인 컬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얼시 브레스 메탈릭 매트라는 컬러인데요. 이게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 대지와 태양에서 느껴지는 그 골드의 컬러를 무광으로 표현해낸 컬러가 바로 이 색상입니다. 자, 아까 디자인적으로 되게 뭔가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컬러도 이런 포인트들이 많아요. 바로 이 얼시 브레드 메탈릭 매트 컬러와 오카도 그린, 이게 오카도 그린은 선인장에 있는 그 그린색을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줬고, 테라코타 오렌지라는 컬러가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화사한 컬러의 그 컬러는 타오르는 노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좀 포인트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옆에 세워져 있는 이 흰색, 뭔가 화이트 컬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이버 세이지 펄이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묘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자, H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데일라이트에 들어와 있었던 게 이런 식으로 점등이 됩니다. 후면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옵니다. 무빙 턴 시그널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은 아니고 그냥 점등 형태의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게 되네요. 자, 이 H 로고의 이 테일램프 느낌도 앞에 데일라이트와 통일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H 로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이 산타페 하면은 뭔가 상징성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산타페가 플래그십 SUV라고 부르기에는 기존엔 조금 뭔가 아쉬웠죠. 하지만 이번 기점으로 가격도 많이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플래그십 SUV의 느낌이 나게끔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 문을 엮고 닫는 이 느낌도 이전에 비해서 꽤 묵직해졌습니다. 이런 포인트들도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이 좀 묵직하게 만드는 거는 이 안에 있는 힌지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지지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문을 열고 닫는 그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저도 똑같아요. 그냥 버튼들 하나하나 좀 버튼도 고급감 있게 느껴지는 애 이런 거 느끼잖아요. 버튼 하나 만드는데 수십만 번의 테스트를 거친다고 합니다. 와, 이전과 좀 다르다. 이런 묵직함들이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다른 플래그십 SUV의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이 버튼이 지금 그냥 일반 실버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블랙잉크도 지금 저쪽에 있는데 블랙잉크는 이 버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페달은 메탈 페달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동 스티어링 휠도 당연하겠지만 들어가 있고 말이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은 포인트가 바로 이 후면부의 디자인입니다. 좀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왜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 테일램프도 왜 밑으로 내렸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이 개발을 했었던 개발진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유압 쇼바가 지금 이 위쪽에 있죠. 근데 만약에 테일램프를 이쪽 상단까지 위로 올리게 된다면 이 유압 쇼바의 위치가 이 밑에까지 못 내려와요. 상단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셔터 라인이랑 이 옆에 폭을 보면 어떻죠? 굉장히 넓어요. 이 끝에 있는 이 셔터 라인 자체도 되게 슬림하고 좀 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실내 공간의 트렁크
최대하게 활용하기 위해 이렇게 디자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의 공간은 725리터거든요. 그러면은 동급 최대 수준의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 경쟁 상대인 소렌토와 비교해도 소렌토가 아마 705리터 정도 될 거예요. 20리터 정도가 더 크다고 보면 되죠. 자, 근데 단순히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산타페가 테일램프가 밑으로 내려가고 유압 쇼버와 이 셔터 라인을 바깥으로 뺀 이유가 이 폭을 크게 잡아서 큰 짐이나 부피가 좀 큰 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넣기 쉽게 하기 위해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테일게이트의 이 위치가 약간 그 테라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뒤쪽 트렁크에 걸터 앉아서 뭐 차라도 마실 수 있고, 캠핑장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산타페 풀 체인지는 아웃도어의 색깔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 3열의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우리가 알아봐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폭이 넓기 때문에 부피가 큰 짐을 넣고 빼는 게 한결 더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이 라인 자체도 지금 폭을 최대한 크게 넓혔기 때문에 짐을 넣을 때 좀 더 한결 수월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몰랐지만 이 H자 형태의 이 라인이 안쪽 트렁크 후드 쪽에도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부분이죠. 이번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편의 기능들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보통 옵션이나 상위 트림에 들어가잖아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 트렁크가 전 트림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에어백도 사이드 에어백까지 총 10개가 기본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캠핑을 하면 3열에 이렇게 폴딩이 되잖아요. 2열도 자동으로 전동으로 이렇게 풀 폴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차박을 많이 하죠. 차박을 많이 하는데 3열 공조기가 이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3열 공조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220V도 들어가 있죠. C타입 단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좀 편의 기능들이 꽤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추가적인 히듭 수납 공간들이 위치해 있죠. 자, 딱 봐도 어떤 느낌이에요? 아웃도어 컨셉이 확실하죠.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루프 텐트라든지 이렇게 사다리도 되어 있고, 히든 타입의 어시스트 핸들이 위치해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거를 보고 이거 뭔가 액세서리를 연결해 놓을 수 있는 킷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액세서리 킷은 아니고요. 이게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200km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고요. 요 손잡이 이렇게 넣고 이걸 잡은 다음에 위로 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차 산타페는 어때요? 오프로드나 약간 되게 아웃도어 성향이 강한 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루프렉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이 루프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키가 작은 우리 뭐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조금 어려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어시스트 핸들 요걸 사용해서 밟고 올라가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커스터마이징 제품으로 지금 이 루프렉 말고도 엑사 형태의 그 발을 연결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캠핑 아니면은 뭐 오프로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옆에 전시되어 있는 이 루프탑 위에 있는 텐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산타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어시스트 핸드 요게 계속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면은 키를 통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잠금 장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잠글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컬러를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야, 이거 좀 오묘한 컬러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만 저는 현역 출신이거든요. 국방부에서 약간 보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자, 산타페를 보면요, 수평 수직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의 높이도 높기 때문에 존재감 하나는 확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아마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이번 산타페에는 3가지의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CCNC. 새롭게 들어가 있는 퀵 컨트롤 같은 내장형 새로운 UI, 이것도 되어 있고요. OTA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업데이트들을 다 무선으로 받을 수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공기저항 개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전기차가 개발이 되면서 야, 내연기관은 손 놓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전기차를 만들어내면서 들어가 있었던 기술들이 산타페나 내연기관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기저항 개수라고 보면 되죠. 막 전기차 출시하면은 뭐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는 뭐 세계 최초 이런 공기저항 개수가 전비를 좋게 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을 내연기관에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타페에는 이런 공기저항 개수가 꽤 훌륭하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 엔진룸을 열어보니까 이 차는 2.5 터보 엔진인 것 같고요. 이런 커버들이나 이런 몰딩들을 보면은요, 신경을 꽤 많이 쓴 듯한 티가 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후드를 보면은 본넷 끝까지 내려오잖아요. 이음새가 연결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에 따라서 연비나 이런 소음들이 되게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산타페를 보면 이 라이트와 본닛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도 몰딩, 이런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그릴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몰딩으로 이 연비 그리고 소음 이런 부분을 신경 쓴 게 티가 나는 거죠. 전면부에 있는 수직 수평의 라인과 짧은 프론트 오버, 긴 리어 행 때문에 이런 라인들이 좀 예쁘게 보이고요. 주행을 오늘 하진 않지만 주행했을 때도 좀 더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이전에 팰리세이드 때 또 페이스리프트 때 뭐가 들어갔어요? 하이드로 부싱이 추가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산타페에도 하이드로 부싱이 또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정숙성에 신경을 썼고, 이 실내 밑에 패드도 방음 패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 대비 좀 더 조용한 정숙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엄청 많이 커졌죠. 전장은 무려 45mm가 길어졌고요. 전고 같은 경우에는 35mm가 높아졌습니다. 축관 간의 거리는 50mm가 늘어났는데요. 소렌토와 같은 3세대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이 전폭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전자 길게, 특히 이 리어 쪽을 길게 가지고 하고 이 위에를 높여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히든 어시스트 핸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타이어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지만 저처럼 다리가 긴 사람들이 이거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문파크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들이 되겠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 문을 열면은 이 바닥에 보면 더 넓게 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 밟고 올라가고 아니면 여기 잡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프로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하면 이 골프백을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 골프백을, 이 산타페는요 4개도 다 들어가고 또 보스턴백도 4개가 다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3열을 제가 지금 접었거든요. 근데 아마 골프를 쳐보셨던 분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S클래스도 이 골프백이 잘 안 들어갑니다. 7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산타페는요 골프백이 수평으로 들어가요. 이제 제일 걸리는 게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가 길잖아. 드라이버를 보통 빼서 사선으로 집어넣는데 산타페는 이렇게 골프백 4개와 보스턴백 4개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 폭이 넓어서 그런지 보통 셔터라인이나 이런 유압식 쇼버를 바깥으로 좀 뺐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부피가 큰 뭐 소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큰 짐 같은 것도 어렵지 않게 실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바로 이 컬러가 라이트 베이지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화사한 느낌의 베이지인데요. 대시보드 상단에도 보니까 베이지와 블랙의 톤이 나는 마감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베이지 시트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요거 좀 때가 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랜저 때부터도 그렇지만 이런 실내가 오염이 되지 않게끔 소재나 이런 코팅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베이지 선택하면 예쁘긴 합니다. 하지만 때는 좀 잘 탄다. 어이구, 여기 벌써 늘어졌어. 근데 지금 라이트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가 스웨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때가 바로 탔네요. 촬영한다고 사람들 건드니까. 요거는 디지털 룸밀러가 있는데, 요 레버를 당기면 카메라가 나오고 레버를 누르면 그냥 일반 룸밀러로 바뀝니다. 2열에 왔는데요, 이렇게 뒷좌석 선바이저가 되어 있고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거리가 안쪽으로 향해 있어요. 보통 바깥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좀 별로 불편하거든요, 사용할 때. 근데 안쪽으로 거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기존 오너분들이 요청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바깥에 거는 거는 좀 불편하다, 잘 안 걸린다 했는데 요거를 다 이번에 수정을 해준 거죠. 자, 2열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6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에 릴렉션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쉬운 게 등받이 각도는 자동으로 되는데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전방 후방은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레버 손잡이도 신경을 써서 만든 게 티가 나요. 이런 식으로 안에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되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컵홀더가 이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 헤드레스트도 옷걸이 형태로 가방이나 간단한 옷 같은 것도 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는 옷걸이도 있죠. H자 로고의 문양이 시트 뒤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2열에 썬루프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뒤쪽에 썬루프가 열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1열보다 2열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를 보면 그린이죠. 화사하고 되게 밝은 그린은 아닌데 살짝 어두운 색 그린으로 투톤이 되어 있어요. 자, 저희가 한번 3열을 타볼 텐데요. 2열 시트를 나름 그래도 좀 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3열의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차 구조상 어쩔 수 없이 3열의 시트가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 이 뒤쪽에 보면 뒷바퀴가 딱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3열의 시트가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랑 헤드룸의 공간에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3열이 아무리 넓어도 살짝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허벅지 어때요? 다 떠 있죠? 3열에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허벅지가 뜨기 때문에 장시간 타면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전과 비교했을 땐 3열의 공간이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이 넓어졌긴 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3열의 글라스 있죠, 유리가요, 엄청 개방감이 있어요. 카니발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카니발은 딱 요거 반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천장의 공간도 굉장히 넓고 말이에요. 아, 이쪽에 여기 또 등이 따로 있네요. 그래서 캠핑할 때 이 등을 통해서 트렁크 공간에 이제 짐을 좀 빼는 것도 한결 수월하게 뺄 수 있고 말이죠. 2열은 당연히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3열에는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평평하게 저희가 세운 거거든요. 하지만 요거를 하나 당겨 가지고 뒤로 하면은 등받이 각도도 뒤로 눕혀집니다. 좀 아쉬운 것들이 바닥이 평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걸려요. 그리고 계단 형태로 중간 센터 터널 위치가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살짝 공간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지금 폴드앤다이브가 6인승 시스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2열 시트가 자동으로 접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터치 하나로 자동으로 접혀야 되는데 전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그럼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 정도는 수동으로 움직이고 일정 부분 지났을 때 자동으로 접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수동으로 딱 접히다가 멈춰요. 멈췄죠? 그럼 이때 한 번 더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리고 이 접힐 때 동승성 시트가 앞으로 조금 이동해요. 왜냐면 이게 간섭이 헤드레스트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승성 시트가 앞으로 살짝 이동하는 거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된다. 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냥 한 번에 펴져요. 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등받이 각도를 눕히는 거는 또 이것도 수동으로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는 전동 폴드앤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열 시트도 3열과 마찬가지로 완전 풀볼딩이 가능합니다. 내장재는 두 가지가 추가되거든요. 피칸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브라운 컬러의 시트와 그 다음에 라이트 베이지 컬러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보여드릴 블랙 잉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잉크에만 적용되어 있는 검정 색깔 시트도 추가가 되는 거죠. 제가 좀 놀라웠던 부분이 이 발판 부분이에요. 이런 종아리를 받칠 수 있는 레그레스트가 추가가 돼서 1열에도 에르고모션 시트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종아리를 받쳐주는 이 시트가 있고 없고 차이로 조금 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휴식 공간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에르고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쉴 수가 있고요. 이 안쪽에 공기 주머니가 또 들어가 있어서 편안한 착자감을 준다고 합니다. 곳곳에 H 로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도 이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통일되어 있는 H 로고, H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면도 전면이지만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 부분도 H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에 이어져 있는 이 라인도 H 로고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현대자동차가 이 산타페에 어떤 헤리티지를 넣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죠. 산타페가 사실 색깔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대중적인 차, 그리고 현대에서 처음 만든 차다 보니까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5세대 산타페 풀체인지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헤리티지와 이런 산타페만의 아이덴티티를 녹여서 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흔적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H 로고의 통일성이에요. 12.3인치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이 일자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빌트인 캠2도 들어가 있고 디지털 룸밀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또 중요하냐?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HDA2 있죠? 요게 또 들어가요. 우리가 EV9을 시승했을 때 와, 자율주행이 아닌데 핸들 정말 잘 잡아주고 차선 인식 잘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탈출이나 그리고 진입로에서 핸들만 잡고 있으면 알아서 진짜 센서가 잘 인식을 한다,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산타페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도 외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포인트들을 신경 써서 많이 집어넣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포인트죠. 자, 핸들 디자인도 보면요, 그랜저와 코나, 소나타와 비슷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좀 다릅니다. 살짝 이 부분을 좀 더 두툼하게 가지고 왔고요. GV80에 들어가 있었던 이 투톤 핸들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원래 이쪽 센터 콘솔에 기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 센터 콘솔의 기어가 칼럼식 기어로 위치를 변경을 하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싸우지 말라고 무선 충전 패드를 현대자동차 최초로 2개 넣어줬습니다. 터치식 공조 이 패드도 보통 이게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들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러면 좀 불편해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은 이런 식으로 좀 따로 빼놨습니다. 이렇게 주차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당연하겠지만 360도 어라운드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경사로 밀림, 그리고 모드 바꾸는 포인트들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요. 이 살균 세탁 하셨나요? 이 하우젠인가? 어쨌든 G90에 들어가 있었던 UV 기능이 이 산타페에도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가 무려 12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납 공간에 산타페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수납 공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암레스트, 센터 콘솔 요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1년에만 많이 써요. 근데 요게 되게 재미난 게요, 양방향 센터 콘솔이 다 열립니다. 2열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앞쪽으로 열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뒤쪽에서 열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콘솔 밑쪽에도 수납 공간을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글로브 박스도 이런 식으로 따로 준비를 해놨고, 캐스퍼에 들어가 있었던 안에 물건을 간단한 것도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도 따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 랜드로버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쪽 안에도 수납 공간을 좀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네요. 핸드폰이나 지갑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되지만 이 공간이 조금 좁아서 부피가 큰 짐들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눌렀을 때 그 버튼의 조작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산타페를 딱 앉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대시보드의 위치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전방의 시야가 되게 좋고 시트 포지션도 좀 높은 편이라 사각지대가 많이 없고 이런 운전했을 때 되게 편하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헤드라이닝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 등이나 이런 것들도 LED로 추가가 되네요. 이런 마감들도 이전에 비해서 한층 더 깔끔하게 해놓은 티가 나긴 하는데요. 차라리 이 선바이저를 열어서 거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불빛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상단에 불빛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왜냐면 어차피 이 거울을 연다라는 거는 안 보였을 때를 대비해서 불빛을 켜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한 번 더 그걸 나눌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디지털 룸밀러도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UVC 요 기능 요거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요 UVC 기능이 요 센터 콘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죠. 그리고 이 하이패스, 카드가 없어도 되는 이 하이패스가 또 들어가 있고요. 펠리세이드에 들어가 있었던 후진 가이드 램프가 산타페 풀체인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많았었죠. 그랜저 때 이 차 모양이 너무 좀 투박하다, 그리고 차색이 없이 그냥 너무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와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는 산타페 모양의 차 아이콘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애프터 블로우도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동을 꺼도 막 쾌쾌한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에 그 곰팡이가 스르스르거든요. 애프터 블로우도 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블랙잉크 트림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뭔가 좀 다른 포인트들이 있죠. 그릴 끝부분, 엠블럼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잉크 같은 경우 시트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시트도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어두운 곳에서 보니까 디스플레이 하단에 앰비언트가 추가가 되거든요. 밝은 곳에서 봤을 때는 앰비언트가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보니까 앰비언트가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레버의 위치 스위치 있죠. 이것도 블랙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결 좀 더 깔끔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나네요. 이런 부분들도 블랙이고, 도어 상단에 있는 이런 가니쉬들도 블랙으로, 손잡이도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페달은 똑같이 메탈로 되어 있는데, 이쪽 대시보드 상단에도 아까 우리가 피칸 브라운, 라이트 베이지 봤을 때는 이게 좀 브라운이나 라이트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블랙잉크는 이 부분도 검정색 약간 카본 느낌이 나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네요. 핸들 안쪽에 있는 이런 포인트들도 다 지금 무광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로 보여지네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모델이에요. 7인승. 그래서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손잡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앞뒤로 움직이는 건 동일하게 레버로 움직이지만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끝부분에 레버가 있었는데,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크게 레일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등받이도 6인승은 전동으로 작동을 했잖아요. 7인승은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또 조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3열에 사람이 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바꾼 거죠. 만약에 긴급 상황 때 3열에 사람이 타 있는데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레버 언제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래 걸리잖아요. 이럴 때 그냥 수동으로 버튼 누르고 바로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6인승 같은 경우에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지만,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밖에 세워져 있는 화이트 컬러의 블랙잉크 모델입니다. 가니쉬, 휠,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죠. 히든 타입의 어시스트들도 블랙으로 차이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니쉬도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검정색으로 달라진 포인트를 알 수가 있고 말이죠. 블랙잉크가 좀 뭔가 무게감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차량이 7인승 모델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풀 폴딩을 하면 평탄화해서 차박, 캠핑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렇게 블랙이 아니라 실버로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로고, 이런 가니쉬 포인트들, 요 포인트도 있죠. 실버로 되어 있죠. 하지만 화이트 블랙 조합도 나쁘지 않거든요. 보면 어때요? 블랙, 블랙, 이런 포인트들도 다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산타페 풀체인지의 달라진 외관과 실내,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격이나 옵션 사항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조만간에 빠르게 산타페 가격이 공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옵션들이 추가되는지 여러분들께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하이드로 부식이나 방음 패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드, 이 핸들링,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행감은 얼마나 또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웃도어, 진짜 정통 오프로드, 뭐 오프로드라고 하면은 뭔가 뭐 도심이 아닌 뭐 산길, 바다, 뭐 아니면 계곡,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웃도어라는 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캠핑, 아니면 차박, 도심을 떠나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나온 차가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외관만 놓고 본다면 트렁크 후드 디자인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어떻죠? 트렁크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폭을 좀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테일램프의 위치도 하단으로 내리고 살짝 사선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후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공간의 활용도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렌토와 산타페 풀체인지의 정면 대결,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내도 타보고 외관도 다양한 컬러를 만나보니까 확실히 이번 산타페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